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백호를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 실험의 궁극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짐승들의 세계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 나는 괴물의 왕 고질라의 혈통을 지닐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내 몸에 수많은 고대 타이탄의 유전자가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털을 다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를 먹이기 위해 100kg이 넘는 고기가 가져온다. 하지만 최근에 내 몸 안에서 뭔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식사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 녀석에 의해 모두 소모된다. 더 나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항의의 울음을 터뜨리지만 연구진은 내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은 헨리였다. 그는 몇 번 방문했을 뿐이지만 그가 가져온 붉은 혈청은 나를 며칠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헨리는 다시 사라졌고 내가 내 지킴이 오웬과 소통하려고 할 때 나는 그들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배고픔에 미쳐가고 있어.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로 오웬의 잘못이 아니다. 그의 관점에서 내 몸무게의 10분의 1을 매일 먹이는 것은 충분할 것이며 최소한 반 정도는 채워야 합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다른 무언가가 내 기분을 방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제 배고픔으로 눈이 붉게 타오르며 나는 마침내 폭발한다. 천지를 흔드는 포효와 함께 나는 공중으로 나를 던지다. 그 비참한 울타리를 쉽게 치워버리세요. 또 다른 멋진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경고, 경고. 백호가 나왔다. 백호가 나왔다. 시설 전역에 빨간 경고음이 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차분해 보인다. 안경을 쓴 글로리는 서두름 없이 커피로 홀짝이며 화이트에게 돌아선다. 이번에 백호가 얼마나 오래 밖에 있을지 맞춰볼래? 나는 1시간 내기를 걸었다. 저는 30분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그렇게 편안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백호는 그들이 만난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온순한 동물이다. 몸이 좋지 않을 때도 나는 정중하게 한 번의 포효를 내어 그들의 주목을 끌어낸다. 그런 다음 신중하게 누워서 그들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육식공룡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적 온순한 트리케라톱스조차도 항상 직원과 협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몸체를 가진 상태에서 한 번의 부주의한 움직임만으로도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들 옆에서 나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은 나를 매우 친근하게 보이게 만든다. 모두들 뭐하고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을 가른다. 두 남자는 즉시 똑바로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수업 중에 장난치다 거의 걸린 학생들처럼 보인다. 다른 직원들은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상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휴대폰과 기기를 내려놓고 즉시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진지한 분위기로 전환하며 마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모두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클레어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 충동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리고 그녀는 백호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온화한지 잘 알고 있다. 이 작은 탈출은 전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외관은 유지해야 합니다. 흰 호랑이는 GPS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끌어올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 위에 뭔가 이상하다. 빠른 눈을 가진 로리는 신호 데이터를 메인 화면으로 급히 옮기고 움직임의 흔적을 보자마자 순간을 멈춘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떡 벌린다. 내가 이거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 나도 이걸 보고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지금 로리를 욕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화면에서는 빨간 점이 시속 100km로 지도를 가로질러 번쩍이고 있다. 더욱 미친 것은 그 점이 빽빽한 숲을 완벽하게 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클레어도 그 이상현상을 보지만 운영 관리자로서의 그녀의 침착함은 확고하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 해당 경로에 있는 모든 감시 영상을 호출하세요. 지금 백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진을 원합니다. 모든 경로에 있는 직원들에게 경고하고 즉시 대피시켜라. 전자신호를 사용하여 공룡들이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하여라. 우리는 그들이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클레어의 꾸준한 주문이 하나씩 나가면서 긴장된 홀은 다시 빠른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들이 보통 싫어하는 소리. 이제 이상하게도 안심이 된다. 우 박사는 어디에 있나요?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클레어는 그녀의 여성 보조에게 돌아봅니다. 그녀는 백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단지 그것이 실험실에서 나온 최신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라는 것만 알고 있다. 오웬조차 그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운영 관리자이지 축산부서의 책임자가 아니다.
그녀는 이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우 박사는 전화를 받고 시카고로 떠났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젠장. 그 소식은 클레어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녀는 손바닥을 치며 불만을 표출하고 머릿속에서는 벽 작업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건설팀을 저주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내 첫 탈출 이후 팀은 내 점프 능력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약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의 5m 길이의 호랑이를 가두기 위해 30피트 높이의 담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였다. 2단계에서는 50피트 높이의 벽이 필요합니다. 4개월 후 벽은 무려 25피트 높이에 서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일 정확히 8시간이 되는 시점에 퇴근하고 그녀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동쪽에서 온 팀이라면 2달 안에 끝냈을 것이다. 통제팀에 알리고 완전히 장비를 갖춘 회수팀을 보내서 가져오도록 하라. 우리는 이전에 해본 적이 있잖아. 기억나? 이것은 또 다른 반복일 뿐이야. 클레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반쯤 의심하고 있다. 300kg의 타이거킹을 데려오는 것과 3톤의 호랑이 모양 괴물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팀이 잘 해주기를 바라며 베코가 예전처럼 여전히 온순한 거인일 것이라는 희망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클레어는 두통이 생긴다. 이 일을 처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소중한 동물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우리 최고의 관리인에게 전화해보세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오웬은 데이비스와 함께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거닐고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그들을 막으려다 대머리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를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선다. 클레어는 그러나 움츠리지 않고 얼굴에 배열이 컨테인드 퍼리가 쓰여진 채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소중한 동물을 우리 별지기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오웬은 자신의 불만으로 가득 찬 배를 안고 그녀를 만난다. 글쎄, 나는 어떤 종류의 호랑이가 16피트 길이로 자라고 그 위에 극동 거대 호랑이라는 칭호를 붙여봤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내 눈앞에서 정확히 25피트를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온화한 성격과 인간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었다면 그 사이트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도 이 모든 것에서 피해자다. 그가 어떤 유전자를 우 박사가 결합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건 나에게가 아니라 우 박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그럼 우 박사는 어디에 있나? 오웬은 한때 그 친절한 과학자에 대해 괜찮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남자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떤 유전자든지 주저없이 섞으려 한다. 신상숙녀 여러분, 카메라 피드를 가져왔습니다. 와서 확인해보세요. 로리의 목소리가 대치를 깨고 양측 모두 물러설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큰 화면으로 돌아간다. 나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숲을 가로질러 뚫린 거대한 복도를 드러내며 그 광경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한때 두껍고 얽혀 자란 힘찬 나무들이 이제는 이동하고 부서져 갈라진 줄기는 거칠고 고르지 않으며 나무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마치 어떤 멈출 수 없는 불도저가 곧장 지나간 것처럼. 부서진 줄기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으며 한때의 축축한 나뭇잎들은 이제 엉킨 혼란으로 변해버렸다. 자연숲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혼돈과 폐허의 풍경으로 대체되었다. 지구는 뒤엉켜지고 뒤집혀 있으며 크고 작은 돌들로 흩어져 있고 공기는 부서진 나무와 갓 찢어진 흙의 낡은 냄새로 무겁게 가득 차 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오웬은 거의 믿을 수 없다. 베코와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것이 작은 묘목조차도 조심스럽게 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어떤 젊은 생명도 해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런 맹목적이고 난폭한 파괴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믿는다. 클레어는 두 손을 입술 위에 가볍게 얹고 올라오는 숨을 참는다. 그녀는 여기서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면 거의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저걸 봐. 데이비스의 말에 세 사람은 화면 한쪽에 쓰러진 나무로 시선을 옮긴다. 현장의 잔해를 보면 그 쓰러진 거목은 최소 2피트 너비의 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쓰러진 방향은 거대한 무언가가 힘으로 부딪혔었음을 시사한다. 탄소 기반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숲을 뚫고 열린 초원으로 시야가 확 트인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동시에 숨을 멈춘다. 오 마이 갓. 지금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불편함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느낌은 내 피부 아래에서
1000마리의 작은 곤충들이 미친 듯이 기어다니는 것과 같다. 피부에서 근육, 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부분도 평화롭게 남겨두지 않았다. 내 근육은 마치 미친 듯한 운동을 끝낸 것처럼 아프고 납으로 가득 찬 것처럼 무겁다.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만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바람을 가르는 속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달릴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더 많이 느낀다. 마치 한 번도 달릴 수 없었던 사람처럼 그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의 것이어야 했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 온몸에 퍼지는 마비된 감각보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내 뼈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다. 마치 언제든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고통의 종류입니다. 그동안 내 내장 깊숙한 곳에서 그 이상한 수정 코어가 미친 듯이 맥박을 뛰고 있다. 내 심장보다도 더 빠르게 뛰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느낀다. 내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외치는 굶주림. 나는 먹어야 한다. 헨리가 처음 나타난 이후로 그리고 내가 성장한 크기를 바라보며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유전적 청사진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 이상한 증상들은 나에게 삽입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보행과 상호작용을 시작한 이후로 내 몸은 같은 끈질긴 속도로 계속 성장해왔고 그로 인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는 내가 인도미누스 렉스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인도미누스 렉스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열 화상 및 광합 위장을 활성화하십시오. 나는 내 줄무늬가 명령에 따라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무엇인가? 반딧불이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고픔으로 미쳐버릴 지경이라는 것이다. 열 화상을 통해 나는 남쪽에 큰 열을 방출하는 물체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분명히 공룡입니다. 그들의 크기나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를 따서 먹는 것이다. 마침내 내가 조절된 속도의 가장자리에 나 자신을 밀어붙였다. 나는 3분 또는 4분도 안 되어 열린 사바나에 뛰어들었다. 고양이의 가장 큰 선물은 은신과 폭발적인 힘이다. 그 언매치드 엘로게이티드 송곳니와 뼈를 부수는 물어뜯는 힘, 자연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 되게 하라. 내가 뛰쳐나가는 순간 나는 가장 가까운 트리케라톱스와 얼굴을 맞대게 된다. 대략 3m 높이, 7에서 8m 길이, 그 거대한 갑옷 장식으로 덮여있다. 2개의 거대한 눈꺼풀과 짧은 콧불, 걷는 장갑차. 트리케라톱스가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는다. 10톤의 체중과 거대한 체격이 그것이 필요한 모든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아마도 어린 트리케라톱스만큼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낮은 경고에 으르렁거림을 내고 머리를 숙이며 그 날카로운 뿔을 나에게 곧바로 휘두른다. 나를 위협하여 물러나게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호랑이는 본래 낮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너무 쉽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 번도 공룡을 본 적이 없는 공룡들을 위해 나를 전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트리케라톱스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절대 피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다. 나는 포효조차 하지 않고 그냥 뛰어오른다. 그리고 앞으로 돌진하다. 트리케라톱스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거대한 풀이를 높이 치켜세우며 대부분의 포식자를 겁주기에 충분할 만큼 위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움직임.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중에서 전속력으로 몸을 비틀어 여가 시간에 재미로 연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직선으로 시작된 찌르기가 날카로운 대각선 타격으로 변한다. 나는 트리케라톱스의 옆구리에 세게 떨어진다. 내가 착지하는 순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모든 팔다리가 완벽한 고양이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땅에 닿는 순간 바로 힘을 주어 튕겨나가고 그것은 얼굴을 맞대고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트리케라톱스의 목 옆으로 쾅 부딪히는 것이 된다. 내가 그를 바라보려 할 때쯤 나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어. 그 낮춘 머리는 위쪽 목을 완전히 드러내 놓았다. 그리고 나는 세게 물어버린다. 트리케라톱스는 고통에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하고 그 취약한 목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 프리를 각도 조절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그것의 목을 내 턱으로 물고 있다. 왜 2개의 거대한 발이 협력하여 왼쪽 발이 머리를 잡아당기려 할 때 강하게 눌러준다. 오른쪽 발이 머리를 잡아당기려 할 때 강하게 눌러준다. 오른쪽 발이 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런 다음 5톤 이상의 물림힘이 사냥으로 폭발한다. 장판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동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은 말할 것도 없고 목이 부서진 트리케라톱스는 모든 힘을 잃고 죽음의 순간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넓게 열린 눈이 얼어붙는다. 전체 싸움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나는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나는 사디스트가 아니다. 나는 그냥 먹어야 했다. 트리케라톱스가 쓰러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룡들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친다. 그들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거리를 두고 이 피로 물든 포식자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져서 기쁘다. 나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나는 거의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에 쓸 시간이 없다. 나는 먼저 다리부터 갈 것이다. 모두들 명확히 하자. 이번 우리의 목표는 4개월 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거인, 선사시대의 괴물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0%의 힘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하마다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점검한다. 그는 팀에게 이번 임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상기시킨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한때 같은 용병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작전에서 누구도 잃을 생각이 없다. 무기가 어깨에 걸쳐져 있고 손에는 익숙한 것이 있다. 대장이 선두 오프로드 차량에 올라타고 한 번의 명령으로 호송대가 출발한다. 기분은 충분히 가벼운 상태로 시작된다. 결국 그들은 단 4개월 전 백호와 맞닥뜨렸으니까. 그때는 다루기가 쉬웠고 완전히 순종적이었다. 이번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항상 그렇게 잘 행동해. 쉬는 시간에 나는 그가 밖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러 가곤 했어. 그냥 재미로. 탄환이 있어. 그냥 호랑이야. 4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커질 수 있었겠어. 이 거칠고 준비된 병사들은 유전자 실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다. 이곳의 모든 생물은 괴물이라는 것이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호랑이처럼 보이는 존재조차도 GPS 신호로 표시된 지역에 도달하십시오. 차량들이 서서히 멈춘다. 문이 하나씩 열린다. 걸어나가다. 부츠가 고르지 않은 땅을 밟고 있다. 그들은 장비를 조정하고 배낭끈을 조여맨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불안정한 숲을 바라보며 여전히 차분하고 여전히 편안하다. 하마다가 빠르게 제스처를 취하며 준비하라고 한다. 그가 앞장서고 나머지는 뒤따라 걸어간다. 그들의 발소리는 죽어있는 듯한 조용한 숲에서 다른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려 퍼진다. 대체 뭐야? 거대한 복도는 순수한 힘으로 나무를 가르며 그들은 모두 배에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준다. 여기 무거운 탱크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는 정말 급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마다는 시도된 유머를 무시한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한 움큼의 흙을 움켜잡는다.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문지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수분, 밀도, 신선함. 신선하고 단단하게 포장된 그는 자갈을 분리하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지나갔는지를 알려준다. 트랙은 새롭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두 장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출발하세요. 그들은 교대로 엄호하는 형태로 전진합니다. 숲이 풀밭으로 열리는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나무 경계를 뚫고 나오는 순간 모든 가슴에서 긴장이 동시에 사라진다. 글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공원에서 가장 잘 훈련된 큰 고양이는 정말로 그 타이틀에 걸맞습니다. 그곳, 트리케라톱스의 시체 옆에는 어깨 높이가 거의 한층에 해당하는 생물이 누워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으며 그 하얀 털은 살아있는 숨쉬는 산처럼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한다. 관제센터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평화로운 장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좋다. 트리케라톱스 하나. 여전히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하지만 트리케라톱스는 다시 얼마나 무게가 나가더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오웨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한다. 그의 관심은 자고 있는 큰 고양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얼마나 불안할 정도로 깨끗한지에 있다. 시야에 공룡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트리케라톱스의 해골은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다. 완전히 성장한 트리케라톱스는 3에서 4m의 높이에 6에서 8m의 길이에 8에서 10톤의 무게를 가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고기는 얼마나 될까? 주변의 연구자들로부터 조각조각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룡 애호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오웬이 진짜로 궁금한 것은 저기 밖에서 자고 있는 흰호랑이에 대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먹었을까? 우리가 확보한 트리케라톱스 DNA는 완전히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부 소 DNA로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함량은
전체 체중의 약 60%에서 70%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있는 동물은 거의 5톤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웬은 좌절감에 차서 옆에 있는 장비를 발로 차기 시작한다. 클레어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더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 그녀와 오웬이 베코의 신체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을 때 그는 2.7톤의 무게에 2미터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는 3미터에 가까워지고 있다. 데이비스의 유용한 손용 덕분에 클레어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체중의 2배에 해당하는 음식을 섭취했고 그것을 먹고 소화했으며 그의 몸은 실제로 더 커졌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헨리가 아직 여기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을 감추기 위해 헨리는 이미 자연세계의 모든 범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수천 종을 분류해 놓았다. 하지만 우 박사는 지금 여기 없어서 우리는 그에게서 유전자 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니 그는 단순히 배가 고팠다. 배가 부르면 그는 혼자서 돌아가야 한다. 클레어는 그것을 무시하며 그건 단지 하나의 트리케라톱스일 뿐이며 물론 우리 안에서는 드물다.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제팀, 베코를 지금 당장 되돌려보내라. 복사 완료. 통제팀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넓은 포위를 형성하기 위해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하마다가 뭔가를 알아차린다. 그 하얀 털산에 있는 보라색 표시가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빛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생각을 밀어낸다. 먼저 그것을 통제하고 나중에 질문한다. 결국 그건 그냥 반딧불이 DNA일 수도 있지. 그렇지? 하지만 그가 진정제 총을 쏘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그 하얀 산의 표식이 갑자기 밝게 빛난다. 폭발 직전의 폭탄처럼. 모두 물러나세요. 하마다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몸에서 방출되는 빛이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폭음과 함께 그것이 방출된다. 거대한 충격파. 이 파동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나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확장된다. 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가든 모든 전기 장비가 즉시 합선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슨 일이야? 차량이 갑자기 멈췄고 내 전화기도 검은 화면이야. 제어 센터에서 모든 화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지만 다행히도 백업 전원 시스템이 작동하고 일부 피드가 서서히 메인 디스플레이로 돌아온다. 모두 진정하세요. 단지 전기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할 것이고 백업 전원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클레어의 표정이 초췌해지는 것이 보였다. 오웬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데이비스가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쳐다본다. 오웬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선다. 뭐하고 있어? 오웬은 데이비스가 평소와 다른 긴급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읽어온 수년이 그가 이 일이 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곳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만 얻을 수 있어. 진짜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잘하는 것. 오웬은 눈썹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해봅시다. 섬의 북동쪽에 있는 거대한 유루트 같은 구조물에서 충격파가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 중앙 재배포드에서 떠있는 이상한 공룡의 눈이 간신히 깜빡입니다. 하마다가 그의 전기봉의 버튼을 절망적으로 눌렀다. 단지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 죽은 침묵은 그가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를 파괴한다. 지금 그는 차가운 땀에 흠뻑 젖어 있어.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 그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그를 아프게 만들었다. 앞에서부터 밀려오는 열기에 하마다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린다. 그의 위를 내려다보며 응시하는 거대한 머리에 시선이 고정된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거대한 턱은 그의 상반신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 머리만 해도 1미터가 넘는다. 잠깐, 보고서에는 2미터가 조금 넘는다고 적혀 있었나? 천장에 닿는 높이를 2미터 조금 넘는다고 하고 거의 3미터를 2미터 조금 넘는 것으로 반올림하는 것은 관대하게 반올림한 것이다. 그는 어깨에 닿기 위해서 점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끝낼 수 있었다. 팀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흰색 생물을 바라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어쨌든 스며든다. 동공이 축소되고 땀방울이 자유롭게 흐른다. 무기를 쥔 손이 떨리고
힘의 압박으로 인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다리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이에서 싸울 때 마사이족조차도 한 마리 사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7명 또는 8명의 전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호랑이, 3m 유전자 융합 괴물이다. 이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너 나 기억하지? 하마다가 운을 시험해보며 목소리를 친근하게 유지한다. 그는 결국 가끔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공원에 있는 누구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멋진, 거대한 흰 고양이. 누가 그걸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인간을 응시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얼굴 인식 장애가 있다. 모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똑같이 보인다. 내가 실제로 인식하는 몇몇 유명인을 제외하고는. 으르렁! 나는 그가 들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에게 가벼운 으르렁거림을 한다. 그때 나는 돌아서 집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팀은 이 트럭 크기의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것은 우리 울타리 쪽으로 곧장 향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 비디오의 끝이다. 긴장이 그들의 어깨에서 사라지고. 좋다. 이전과 같은 순종적인 존재가 되었다. 대장,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으로 돌아가서 장비를 챙기세요. 가장 가까운 남자의 이마를 가볍게 친다. 가끔 그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 순수한 머릿속의 혼란. 지금 얼마나 순종적으로 보이든 간에 그것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하나까지 힘들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움직여! 제어센터에서 클레어는 빨간 점이 원래의 울타리 쪽으로 꾸준히 깜박이는 것을 지켜보며 마침내 숨을 내쉰다. 자,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얀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호랑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클레어는 한숨을 쉬며 돌아선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공허하게 달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알람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알람이 울린다. 그는 이미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공룡 생체 신호가 위협 경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고의 방향에 따라 그들의 경로는 흰 호랑이의 경로와 교차할 것입니다. 카메라 피드는 어떻게 되나요? 작업 중인가요? 아, 젠장. 한 분 동안 키보드를 두드린 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적이고 손상된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로리는 마지막으로 좌절감에 키보드를 세게 내리친다. 이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넥박. 그 지역의 모든 카메라를 망가뜨렸다. 세오팀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전면 경계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격리하세요. 울창한 숲속 깊은 곳. 거대한 흰 호랑이가 세상에 걱정 없이 거니고 있다. 인간 오프로드 차량들이 가까이 뒤따르며 구조팀보다는 왕실 호위대처럼 보인다. 관제센터의 메시지를 듣고 선장은 내게 눈을 돌리며 내 머리를 차량의 지붕에 기대기에 충분할 만큼 큰 몸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그런 크기의 호랑이와 장난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솔직히 그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2번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다리의 근육만으로도 볼만한 광경이며 나는 뒤에 있는 인간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내 몸과의 체크인에 바쁘다. 그 식사 후 내 안에 이상한 크리스탈 코어가 이전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것 같다. 그것은 먹이를 주고 안정되고 있다. 내가 자는 동안 방출한 이상한 충격파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재채기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은신처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트리케라톱스였다. 나는 초원에서 그들의 전체 무리를 발견했다. 나 같은 호랑이는 분명히 하이브리드이다. 최소한 내가 보여준 모든 선의와 이곳에서의 나의 가치로 보아 분명히 나는 한 마리 트리케라톱스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 논리에 안심이 되어 나는 이전보다 더 손대기 어려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어떤 인간도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이 공원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멈춘다. 내가 지나가면서 부수었던 거대한 나무들을 응시했다. 내가 전력 질주할 때 팔꿈치가 그들에게 스쳤던 것 같아. 나는 틈에 팔을 대고 다시 자란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내 하얗고 보라색 발을 바라보고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오프로드 차량을 바라봐.
내 발은 차량의 후드보다 더 하얘. 내가 계속 성장하지는 누구의 추측일 뿐이다. 나는 겨우 1살이 넘었고 호랑이는 3살이나 4살이 되어야 완전히 성숙해진다. 다시 그거네. 나는 근처에 있는 튼튼한 나무를 찾아서 옆으로 기대고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는데 특히 어깨뼈 부분을 나무 껍질에 대고 문지른다. 아, 그게 딱 맞아. 내가 식사를 끝낸 이후로 어깨의 가려움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가려움증은 표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오는 것이다. 뼛속으로 곧장 뚫고 들어가는 것.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분명히 나는 실제로 날개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본적인 공기역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시죠? 사람들은 항상 날개가 있는 호랑이가 궁극적인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랑이의 현재 체격이 이미 지배적인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날개를 추가하면 일일 음식 소비량은 절대적으로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새들은 공중에 떠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몸을 너무 공격적으로 줄여서 소화관이 심지어 폐기물을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존재에게 날개는 장식에 불과할 것이며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비행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 것은 미화된 닭고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3피트 너비의 나무에 몸을 비비며 자신을 긁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바라보며 압력에 의해 껍질이 갈라지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없는 듯 나무줄기의 갈라진 부분을 응시하고 있다. 그 갈라짐이 진짜인가? 마침내 내 등에서의 따끔거림이 사라지고 나는 불쌍한 나무를 도와준다. 이상한 행렬. 한 마리 호랑이와 많은 인간들이 계속 나아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매우 이상하다. 내 오른쪽에서 왜 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왜 그것이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 순식간에 그 신호는 5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것이 오는 방향과 눈을 맞춘다. 몸은 낮고 모든 사지가 단단히 감겨 있다. 하마다가 내 신호를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춥니다. 내가 주는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대장, 전투 준비하세요. 모두 작동하는 장비를 잡으세요. 그는 자신의 팀을 장비를 갖추게 한다. 전투 대형으로 개편하고 그룹을 내 측면과 뒤쪽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다. 그들은 앞에서 내 느리고 안정적인 호흡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가 가장 느릴 때조차도 그것은 고대의 거인의 깊고 우르릉거리는 소리로 공회전하는 오토바이 엔진처럼 들린다. 붐! 적이 가까워진다. 무거운 발소리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마음은 곧바로 모든 목구멍으로 올라간다. 충돌! 작은 나무가 넘어지고 적이 시야에 들어온다. 나든 준비가 되어 있고 태세를 갖춘 나든 내 곁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 혹은 통제센터에서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 모든 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숨도 쉬지 않는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생물은 매우 불안하게 잘못되어 있다. 바리오닉스처럼 생긴 공룡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 그의 앞다리는 땅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다. 팔꿈치와 등 위로 뻗어 있는 톱니 모양의 가시들, 그리고 거대한 정갈처럼 가시가 돋친 꼬리. 모든 세부 사항이 위험을 외치고 있다. 피부는 얼룩진 회색과 검은색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공룡의 주둥이보다 짧고 둥근 주둥이를 가진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감정을 느끼곤 한다. 그 머리가 불편하게도 인간의 머리와 닮아 보인다. 그것은 전투 준비가 된 상태로 나를 그룹에서 발견한다.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한 듯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포효한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는 게으르다.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녀석이 나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식었다고 생각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십시오. 이 공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클레어가 명령을 내린다. 그녀의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육식동물이다. 그리고 그 끔찍한 외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패키지에는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자연적으로 발달한 동물은 아니다. 거의 확실히 또 다른 유전자, 스플라이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다시 헨리다. 클레어는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를 이전에 본 적이 있다. 감금된 인도미누스 렉스든, 항상 온순한 페코든. 두 동물은 기질면에서 더 이상 다를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둘 다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흰색과 보라색 코트를 입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사람스럽다. 이것은 누군가 거대한 정갈과 중간 크기의 수강류를 하나의 몸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인다. 그 뭉툭한 입, 이상한 눈, 인간 얼굴의 모호한 암시, 전형적인 언캐니밸리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클레어의 피부는 소름이 돋는다. 즉시 지원을 위해 이 팀을 보내라. 그들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녀는 그 질문에 주저한다. 그녀는 정말로 확신이 없다. 그녀는 이 하이브리드가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모른다. 그녀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아무도 그녀에게 이 점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공원에 이렇게 많은 변종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보호자산인지 아닌가? 무기를 승인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클레어는 갈등하고 있다. 매니저로서의 책임감과 평범한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양쪽에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어느 쪽 선택도 쉽지 않다. 결국 그녀는 그것이 내가 그렇듯 협조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이 끔찍한 생물과 마주하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모든 감각이 최대치로 조종된 채로 완전히 주의 깊게 있다. 실제로 먼저 소통해보세요. 내가 그 일부의 DNA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도미누스 렉스와 벨로시랩터처럼 만약 싸움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피합시다. 하지만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거의 침착해 보였던 그 존재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돌진한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나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다. 타이탄들이 전속력으로 서로 충돌한다. 충돌하는 순간 거센 돌풍이 공기를 가리며 지나간다. 언즈와 자네가 사방으로 소용돌이치며 거의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첫 번째 거래 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즉시 그것의 힘이 내 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고 재설정을 위해 분리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어깨 높이가 거의 같지만 그 긴 목이 내 머리 위로 솟아오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높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스콜피오의 렉스가 다시 돌진할 때 나는 뒷다리로 일어나 호랑이의 가장 큰 무기인 호랑이발 콤보를 발사한다. 나는 똑바로 서서 내 몸이 5m가 넘는다. 나는 자연의 힘처럼 보인다. 나는 실제로 그 머리에 닿기 위해서 내 발을 약간 아래로 겨냥해야 한다. 20톤이 넘는 타격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그 생물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매 타격마다 비틀거린다. 그러나 조회수가 쌓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낀다. 내가 몇 번을 때리든 상관없이 힘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얼마나 내구성이 있나요? 두 거인이 충돌하면서 지켜보는 인간들은 흩어지기 위해 서두른다. 용과 호랑이의 전투를 지켜보면서도 모두가 놀랍게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이상한 공룡이 머리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십 번의 타격에도 부서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는 지치고 전술을 바꿔 긴 가느다란 팔에 두 앞발을 세게 내리쳤다. 그런 다음 크게 열고 목을 조였다.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타격을 받았고 아마도 드디어 뭔가를 배웠을 것이다. 지금 스콜피오의 자네가 공격할 때 모든 충격에 대해 머리를 세게 숙이고 네 발로 달려들기 시작한다. 나에게는 약간의 기울임으로 해결되며 그것이 하는 일은 턱 높이에 바로 드러난 상부목을 내게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그 몸을 덮고 있는 모든 뒤쪽으로 향한 가시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런 가시가 있는 것과는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목조임 대신 반만 잡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제한할 만큼의 압력을 가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에 목을 조준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모든 힘을 앞으로 밀어붙여 스콜피오의 자네를 땅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성장해온 덕분에만 가능합니다. 어깨 높이가 2.4m를 넘고 몸 길이가 5m를 초과하며 무게는 이미 6톤을 넘고 있다. 나는 높이 3.5m, 길이 8m인 이 괴물과 비교할 때 질량과 길이 모두에서 훨씬 우세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내가 고양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양이의 민첩함을 모두 유지해왔다. 트리케라톱스 사냥에서 완전히 입증된 바와 같이 장애물로 가득 찬 숲에서 스코르피오의 자네는 그 속도를 자랑할 어떤 계획이 있었든 항상 받는 쪽으로 끝날 운명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목을
내 소나기에 꽉 쥐고 있는 순간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귀 옆에서 공기를 가르는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난다.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지 고민할 틈도 없다. 나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는 순수한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깨끗하게 승리하라. 그리고 내가 그때 이사했기 때문에 나는 간신히, 정말 간신히 뒤에서 날아올 뻔한 오싹한 공격을 피했다. 나는 거의 내 털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콜피오의 렉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제 나는 그것을 본다. 나를 방금 치려고 했던 것을. 전갈처럼 가시가 돋친 꼬리. 긴장하며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그냥 보면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쏘임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스콜피오의 렉스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을 땅에 눕힌 적을 응시한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끝났을 것이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끝났을 것이다. 끝났을 것이다. 한때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던 생물은 이제 두려움에 떨며 물러선다. 그것이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그것이 겁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근육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쫓아갈 욕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무의미한 싸움에서 내 삶을 낭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금으로 보호받는 동물로 살기 위해 여기 있다. 그래, 맞아. 그냥 물러나서 나를 혼자 내버려둬. 나는 그것이 한마디라도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소리친다. 나에게 길거리 싸움 후에 떠나기 전에 험담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정가자리의 자네들이 후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처에 완전 무장한 인간들이 자신감이 솟아나는 듯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들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지켜보세요.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그물을 쏠 준비가 된 포획 발사기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지한 건가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들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절봉을 보세요.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소떼몰이인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올가미 막대를 잡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 그들의 무기에 최적 사거리 내에 거의 들어왔다. 스콜피오의 파괴를 촉발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 포효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인간의 접근이 무언가를 촉발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포효하며 돌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넘기려는 생각은 순수한 짜증으로 사라진다. 나는 너에게 탈출할 방법을 주었고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는 거냐? 내게 준비된 팔다리로 앞으로 나아가고 곧장 뒤로 돌진하라.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장난치지 않을 것이다. 스콜피오의 렉스가 앞으로 기울어지며 긴 팔을 사용해 4개의 다리로 돌진한다. 저에게는 실제로 수직으로 작동할 때보다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충돌하는 순간 내 거대한 발이 그 머리를 땅으로 곧장 내리꽂는다. 그리고 그 자체의 전하의 운동량이 지구를 가로질러 도랑을 파낸다. 내 힘의 무게에 눌려 그것의 앞다리가 땅에 평평하게 무너진다. 그 긴 날씬한 팔은 충분한 저항력을 생성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의 힘든 뒷다리조차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나는 두 발을 세게 내리친다. 몸 전체를 옆으로 뒤집고 그 취약한 목에 내 턱을 곧장 불어넣는다. 갈라짐. 긴장감 없이. 호랑이의 턱이 먹이의 목을 찾는 순간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인간들은 내내 관객에 불과했지만 전체 장면을 지켜보며 한기가 느껴진다. 그들은 충분한 중화기 없이도 깨닫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런 전장에 발을 디딜 자격조차 없다. 제어센터에서 클레어는 한 방에 적을 처치한 후 내가 승리에 포효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면에서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다. 그 생각을 곱씹은 후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낸다. 그 이상한 공룡이 어디서 왔는지. 헨리의 문제는 그의 괴물이다. 또 다른 괴물을 처치한 후 산처럼 큰 흰 고양이는 이제 그의 왕좌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다. 주변 직원들이 각자의 테스트와 측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오늘은 내가 드물게 관대해진 기분이라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내가 얼마나 부드럽든 내 고집이 발동하면 아무리 불러도 나를 협력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누구의 머리를 물어뜯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다리 옆을 지나가며 내 꼬리를 휘저어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수월하다. 가끔 나는 심지어 순진한 척도 한다. 가볍게 떠다니며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부딪혀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정은 짓고 있다.
정말 이 공원에서 가장 똑똑하고 장난기 가득한 동물이다. 좋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독서 자료를 살펴보세요. 직원들은 더 이상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깨 높이는 2632mm, 몸 길이는 5174mm, 꼬리 길이는 2893mm입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입니다. 야생동물에게 체중은 먹이 사슬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 궁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위해 만들어졌든 민첩성을 위해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결국 원시 질량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독치를 바라보며 클레어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하품 중간에 나를 힐끗 쳐다본다. 그리고 약간의 불확실성을 담아 말합니다. 우리의 저울이 고장났나요? 아니요, 우리는 3개의 별도의 저울을 사용했으며 3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레어는 이마를 치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그녀가 말해야 하는 건 그들의 호랑이가 나가서 자신의 체중의 3배에 해당하는 트리케라톱스를 먹었다는 건가? 무게가 2배로 늘어나고 눈에 띄는 크기 변화는 미미한데도 이를 정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는 도중에 죽은 하이브리드 공룡이 있습니다. 그 기원의 흔적은 전혀 없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몸에 있는 유전자 융합 마커로 거의 확실히 헨리의 작업이며 아마도 인도미누스 렉스 자체보다 이전의 것일 수 있다. 추가 분석 결과 그 몸의 모든 가시 부분이 강력한 도구로 코팅되어 있으며 특히 꼬리 가시가 그렇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쏘임으로 성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아마도 내 유전자 깊숙한 곳에 인코딩된 전투 본능 덕분에 나는 단 한 개의 척추도 만지지 않고 문제없이 빠르게 처리했다. 클레어가 자신의 좌절감을 억누르려 할 때 그녀는 오웬과 데이비스가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둘러싸고 관찰하는 것을 발견한다. 오웬은 호출에 돌아서며 그의 얼굴에는 무력한 체념이 드러난다. 데이비스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눈빛을 보낸다. 클레어에게 다가가면서 오웬은 그녀의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고 그들이 어떻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한다. 하지만 클레어와 오웬 사이에 얽힌 역사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이야기다. 그동안 옆에 있는 직원에게 내 손질을 받으면서 나는 순수한 만족감의 표정을 지으며 땅에 드러누워 있다. 내 몸 전체가 옆으로 굴러갔다. 이제 나는 왜 고양이들이 긁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 정말 놀랍다. 전투 내내 긴장해 있던 털이 이제 완전히 펼쳐진다. 부드럽고 매끄럽게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크고 푹신하고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흰 털공을 바라보며 누군가 감히 손을 뻗어 한 움큼을 잡아당기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다. 데이비스는 멀리 서서 그가 오웬과 함께 발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양처럼 보이든지 간에 나에게 다가가서 만질 수가 없다. 나는 넓은 대머리 남자를 힐끗 쳐다보지만 특별히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가 많은 영화에 출연했음을 기억하세요? 특히 그가 운전하는 영화들에서요. 그가 맨손으로 헬리콥터를 끌어내리는 장면 잊기 어렵다. 하지만 오웬이 여기 나타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데이비스가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내 길을 막고 있지 않다. 그가 결국 주라기 공원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나. 나는 더 편안한 각도로 몸을 돌리고 그곳에 계속 누워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관심을 만끽하고 있다.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시카고. 헨리는 느슨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으며 몸은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고 한 발은 반대 무릎 위에 올려져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고 그의 눈은 평화로운 남자의 조용한 만족감을 담고 있다. 그는 순간의 고요함을 음미하는 듯 보이며 그의 생각은 자유롭게 떠다닌다. 그의 왼손은 검은 서류 가방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정말로 기분이 좋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와, 정말 반가운 모습입니다, 우 박사님.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분은 유전학 에너지 회사의 수장인 브렛 와이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헨리. 손을 내미는 남자가 말합니다. 헨리는 따뜻한 미소로 그 손을 잡고 브렛과 함께 컨벤션 홀로 곧장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브렛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노 계획. 헨리는 수트 차림의 경영진들로 가득한 방에서 아무런 긴장감 없이 간상에 서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제 개인 작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공룡들이 먹이를 먹고 사냥하는 장면으로
생동감 있게 시작됩니다. 이 군중에게는 여기서 놀라운 것이 없다. 모든 주요 산업의 리더로서 그들은 이미 주라기 공원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맛보았다. 확실히 인상적이지만 인상적일 뿐이다. 동물원과 비교하면 대부분은 신기함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루 박사님, 우리는 더 특별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것을 남겼다. 그는 지체 없이 바로 끝으로 건너뛰고 파일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방안은 점차 앞으로 기울어진다. 인도미누스 렉스. 14종의 서로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각 동물은 다른 분야에서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완전 성장했을 때 우리는 6.7m에 서 있는 높이, 16.9m의 몸길이, 그리고 20톤에 가까운 무게를 예상합니다. 디노스쿠스 DNA 때문에 모든 이가 드러나 있고 고르지 않아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로 인해 완전히 정당화됩니다. 그것은 약 74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방울뱀 DNA 덕분입니다. 그의 턱은 물기를 위해 120도까지 열릴 수 있다. 오징어와 나무개구리 유전자는 그것이 자신의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거의 모든 환경에 쉽게 녹아듭니다. 영장류 DNA는 일반적인 수강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팔을 제공합니다. 필요할 때는 앞으로 뻗은 사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간의 손구조와 유사한 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립 능력을 부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트바이퍼 유전자가 그것이 열화상 시각을 통해 먹이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열 신호를 숨기고 어떤 열 탐지 장비에서도 숨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의 유일한 한계는 속도이며 그 거대한 몸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빠른 주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시속 50km에 도달할 수 있다. 카르노타우루스와 벨로키랍토르 DNA가 결합된 독특한 신체 구조 덕분에 이 다리는 뛰어난 폭발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장거리 돌진이 가능합니다. 그것조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 신중하고 더 치명적이며 더 지능적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전자 공학을 진행하면 우리는 완벽한 숨겨진 살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브렛 자신이 현대 군대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방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물론 모든 것을 모으게 되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벽의 첫빛에 물든 거대한 백호가 아침 공기에 자유롭게 포효한다. 황금빛 햇살이 그를 찬란한 빛으로 감싼다. 그의 이미 웅장한 실루엣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고 있다. 머리를 높이 들고 턱을 벌리고 그가 내는 포효는 귀청이 찢어질 듯하다. 마치 전 세계가 반응하여 떨리는 듯하다. 음파가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 주변의 새들이 나무에서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에 있는 카르노타우루스조차도 경계하며 울부짖는다. 나의 깊은 호박색 눈은 야생의 내면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내 털의 모든 가닥은 빛을 받아 반짝인다. 매일 아침에 포효가 끝난 후 나는 게으르게 땅에 몸을 낮춘다. 그리고 오늘 인간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즐기기 시작하겠다. 내 포효가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작은 차량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실험실 가운과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등장하여 각자 다양한 브러쉬와 수건을 들고 있었다. 내 왕자 앞에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일찍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직원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를 시작한다. 거대한 흰이 노랑이가 천천히 언덕처럼 솟은 머리를 들어올리고 모든 사지를 이완하며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훈련된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부드러운 털 브러쉬를 손에 들고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전문적이며 거대한 호랑이를 손질하기 시작한다. 브러쉬가 흰 호랑이의 두껍고 눈처럼 하얀 털을 부드럽게 지나간다. 모든 스트로크가 조심스럽고 모든 움직임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누군가는 항상 조금의 털을 몰래 가져오고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를 고려할 때 나는 기꺼이 허용한다. 다른 직원들이 백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목 주위의 털을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다. 손가락이 털 사이를 재빠르게 엮으며 부드럽게 빗질하고 이 고귀한 짐 스승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것이 두려워한다. 모든 순간을 즐기세요. 눈을 반쯤 감고 깊고 만족스러운 으르렁거림이 내 목구멍에서 울려 퍼집니다. 공중을 가로질러 퍼지는 소리는 직원들에 대한 승인 도장처럼 들렸다. 그루밍이 끝나면 나는 이미 음식 냄새를 맡았다. 거대한 트럭이 마치 왕 앞에 바치는 경이처럼 천천히 들어온다. 나는 일어선다. 내 주변의 직원들이 물러선다.
그들은 거대한 짐승이 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드럽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다가가 트럭 옆에 내 자리를 차지한다. 나는 덤프 침대가 올라갈 필요조차 없다.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머리는 거의 2.5m 높이의 덤프 침대에 쉽게 닿는다. 그 10m 길이, 4m 너비의 화물 침대가 내 식탁이다.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 나는 앞종범을 지탱하고 양쪽에서 트럭을 잡고 있는 두 발을 쉬게 한다. 특별히 보강된 지붕에 눈에 띄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충분한 힘으로 손바닥 자국을 눌러넣고 있다. 배경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이게 좋은 삶이죠. 그렇죠? 나는 화물칸을 들여다보며 소고기를 보고 가자. 굶주린 식사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전체 트럭이 내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며 삐걱거린다. 매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위협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무게를 뒷다리에 두려고 노력한다. 이 트럭은 나에게 잘 맞고 만약 내가 이 트럭을 부수면 다음 트럭은 그럴지 확신할 수 없다. 그건 불편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입 주변의 찌꺼리나 얼굴에 묻은 조각들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저 내 속도대로 내 왕자로 돌아간다. 빠르게 물러났던 직원들이 다시 신속하게 움직인다. 도구를 손에 쥐고 내 털을 다듬고 얼굴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치우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전문 장기를 꺼내서 내 열린 입에 넣어 내 이 사이를 청소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깊고 조용한 잠에 빠지는 것이다. 내 부하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청소하는 동안 이것이 삶이다. 매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나는 다음 생에서는 그냥 호랑이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데이비스는 나를 자고 있는 모습으로 내려다보며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질투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인간의 즐거움은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스, 조나스에게서 아직 소식이 없니? 오웬은 벨로시레퍼와의 세션을 겨우 마친 후 그의 다른 소중한 동반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갔지만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서 그는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는 그가 없는 동안 데이비스에게 나를 지켜보라고 부탁한다. 공원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아 데이비스를 임시 보안 컨설턴트로 고용했다. 여전히 답변이 없다. 그가 그냥 나에게 직접 전화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나는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의 가벼운 대화 한가운데에서 오웬의 전화가 진동한다. 우 박사가 나에게 전화하고 있나? 데이비스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 두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이구나. 깊은 잠 속에서 나는 나에게 따뜻한 것이 눌러오는 것을 느낀다. 나는 한쪽 눈을 뜨고 발견한다. 애니가 두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고 있다. 나에게 그 모든 노력은 가벼운 토닥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마치 생명을 얻는 산처럼. 애니는 자신의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생물을 바라본다. 그녀는 나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선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게으른 신음소리를 낸다. 문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나무를 향해 애니는 내가 순종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설 곳곳에서 해니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그는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책상에 버튼을 누른다. 문이 열리며 건물의 한층보다 더 큰 생물이 들어온다. 사실 시카고에서 돌아온 이후로 헨리는 그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인 스콜피오의 렉스의 운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그것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심지어 환호하기도 했다. 한 방에 죽였다. 헨리의 눈에 스콜피오의 렉스는 인도미누스 렉스만큼이나 강력했다. 그 도구로 덮인 가시들은 첫 접촉에서 어떤 상대의 하루를 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나는 완벽한 첫 만남의 길을 해냈다. 그는 전혀 원한을 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내 주변의 시설을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는 나를 맞추기 위해 5m 높이와 3m 너비의 맞춤형 게이트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있는 생물을 바라보니 이미 4m가 넘는 길을 가지고 있었다. 헨리는 조용히 궁금해한다. 아마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호랑이 성장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직 2살이 안 된 거니까요. 더 성장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전 에너지 회사에서 누군가 오늘 내 진행 상황을 검토하러 온다. 그들이 도착할 때 내 신호를 주목하세요.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강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유전학 에너지 회사는 헨리의 가장 큰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시카고로 여행을 간 이유이기도 하다. 회사는 분사적 용도로 공룡을 무기화하고자 하며 그들은 우 박사에게 사양에 맞는 생물체를 설계하도록 의뢰한다. 이것이 인도미누스 렉스와 하이브리드 벨로시랩터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다. 헨리가 자신의 실험실 너머를 결코 보지 않았다면 그는 단지 그의 창작물을 약간의 명성과 돈과 교환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유전학 에너지 회사라는 이름이 낯익다. 하지만 헨리가 그들을 묘사한 방식으로 판단해보면 영화의 뚱뚱한 남자가 그들의 남자에 틀림없다. 그들은 항상 인간 병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집착해왔습니다. 공룡은 항상 그들의 최우선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록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마지막 것은 누구의 전쟁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다. 그래서 나는 거대한 머리를 단단히 끄덕인다. 우 박사는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깊은 진홍색 액체가 담긴 병을 꺼낸다. 몇 년 전 그가 블러드블루라는 희귀 식물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혈청 개발에 착수했다. 수년간 나에게 주었던 결과 이 세럼이 동물의 에너지를 쉽게 보충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때때로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심판의 날이 거의 다가왔고 솔직히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헨리가 계속해서 공식을 다듬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알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향이 난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내 몸이 지금 요구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헨리의 작업의 결실을 맛볼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둘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다. 그날 저녁 유전자 에너지 회사의 보안 책임자가 도착한다. 그는 공룡을 전쟁 무기로 바꾸는 데 집착하는 남자이다. 빅터 호스킨스가 연구 기지에 들어서다. 호스킨스는 소금과 후추색의 머리카락과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을 가진 체격이 좋은 중년 남성이다. 그는 안전유리 뒤에 서서 창백한 흰색 거인이 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 장점으로 인도미누스 렉스는 길이가 15m로 성장했습니다. 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큰 육식동물이 되었다. 모사사우루스를 포함하면 그것은 공룡이 아니다. 그것의 끝없는 하이브리드 능력과 결합하면 거의 완벽한 전쟁 무기가 된다. 호스킨스는 자신의 만족감을 간신히 억누른다. 헨리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한다. 다음으로 다른 주제를 확인해보자. 호스킨스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몇 분 후 그들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번식구역에서 훨씬 더 큰 우리로 이동했다. 이 우리가 인도미누스 렉스의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보며 호스킨스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최상위 포식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와 헨리는 왕좌에 늘어져 있는 하얀 큰 고양이를 내려다본다. 마치 게으른 노인처럼 움직이지 않고 인간에게 대접받는 것에 만족해 보인다. 두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것은 호스킨스가 전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에너지나 투지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감지할 수 없다. 융합 실험이 실패했나요? 그는 호랑이와 사자에서 태어난 라이거들과 같아요. 몸은 빠르게 성장하며 언젠가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크기에서 초월할 수도 있다. 바람은 어디에나 있다. 걷는 행위조차 그를 죽일 수 있다. 음악이 뭐지? 우렁찬 비트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그 야생적이고 부끄러운 가사. 이게 뒤태 음악인가? 그는 사실 이 노래를 좋아한다. 우리는 그가 선택하도록 했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맞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헨리가 완전히 무표정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듣고 호스킨스는 시선을 다시 아래로 돌린다. 나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나 자신을 먹일 수도 없다. 판결은 신속하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다. 박사님, 인도미누스 렉스와 같은 생물들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미누스 렉스 수준의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헨리는 인클로저 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서서 호스킨스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우 박사 쪽으로 소리를 낸다. 번역. 그 붉은 세럼 작업으로 돌아가. 나는 배고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저녁을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 그 세럼의 품질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 헨리는 분명 메시지를 이해한다. 그는 실험실로 돌아가서 더 이상 말없이 일에 몰두한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주라기 월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관광객들로 가득 찬 또 다른 기차 공원 입구를 지나간다. 잭과 그레이 군중 속의 두 젊은 형제. 그들의 이모는 바로 클레어, 공원의 운영 관리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어머니인 이유입니다. 그들을 여기로 보내 공룡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다. 한 형이 지루함에 발을 끌고 다른 형은 흥분으로 거의 진동하는 가운데 주라기 월드의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어머니는 클레어가 직접 소년들을 데리고 다니기를 바랬지만 클레어는 바쁘다. 그녀는 대신 자신의 조수 자라를 보내 두 조카를 돌보게 한다. 클레어 자신은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라 바쁘다. 공룡 DNA가 호박에 보존된 고대 모기에서 추출되었고 클로닝이 현실이 되면서 한 세대가 공룡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서 성장했습니다. 공룡이 점점 더 흔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라기 월드가 여전히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클레어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것은 공원 관리팀의 눈에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다시 오게 하려면 더 크고 더 무서운 공룡을 만들어야 하며 더욱 많은 스릴을 제공할 수 있는 생물들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만족하고 떠날 때 클레어는 최근 울타리 침입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제어실에 들렀다. 초식동물이 탈출한 것은 물론 여기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1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마무리됩니다. 화이트 타이거는 오늘 이용 가능합니까? 네, 그는 오늘 기분이 좋다. 완벽하다. 그를 보내줘. 내가 이 섬에 도착한 이후로 공원 보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내 발톱의 공격을 받지 않은 공룡이 하나도 없다. 클레어는 공원 소유주 사이먼 마스라니와 함께 인도미누스 렉스의 번식시설로 향한다. 전날 호스킨스를 흔들었던 같은 유리벽 앞에 서서 사이먼은 금이 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항상 이렇게인가? 항상 그렇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다. 화이트 타이거처럼 협조적일 수 있기를 바랐다. 번개는 2번 내리치지 않는다. 모두가 그처럼 될 수는 없다. 그럼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겠다. 나는 공룡 보안 요원이 1명 부족하다. 사이먼이 웃는다. 베코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온순하며 인간이 그의 등에 올라탈 수 있을 만큼 순한 동물이다. 나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 그는 항상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우리를 털어내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 미터 크기의 거대한 호랑이를 탔던 것이 아닌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쉽다. 그가 말하는 동안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무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괴물 같은 머리가 튀어나와 먹이를 깨끗하게 두동강 내기 위해 돌진한다. 내 덕분에 오웬과 헨리는 여러 번 만났고 동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웬의 제안에 따라 헨리는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주도록 했다. 기계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사이먼은 조용한 만족감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더 크고 더 싸나우며 그가 요청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만큼 부드럽지는 않지만 전시용 매력으로는 충분하다. 이 시점에서 인도미누스 렉스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사이먼은 이미 주라기 월드를 완전한 고대 생물 공원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는 해먼들을 바라보며 주저없이 더 위대한 것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시선은 유리의 그늘로 돌아가고 그의 이마는 찌푸려진다. 이 시설은 안전위험이다. 책임감 있는 주인인 사이먼은 즉시 클레어에게 공룡 전문가 오웬을 찾아 그의 의견을 듣고 우리 보안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청한다. 클레어와 오웬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클레어는 이 일을 그다지 반기지 않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전문적으로 행동하며 어쨌든 간다. 오웬은 한편으로는 세상 걱정 없이 내 배 위에 뻗어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 그가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호스킨스가 처리되자마자 나는 지루해져서 그 울타리에서 뛰쳐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은 나를 가둘 수 없었다. 걷고 있을 때 오웬이 나를 불러 파키리노사우루스 싸움을 중지해달라고 했다. 할 일이 없던 나는 그 요청을 수락했다. 내가 처음 우리에서 나와서 우연히 공룡 간의 분쟁을 해결한 이후로 클레어의 팀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왜 에이펙 비스트가 에이펙 비스트 문제를 처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거 시큐리티의 역할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어색한 부분은 모든 것이 내 기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웬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웬이 그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내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한다.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너는 즐기고 있어. 그냥 아무도 겁주지 마. 알겠지? 그래, 가. 나는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을 쬐고 있다. 이렇게 풀밭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없다. 오웬이 나를 바라보며 이미 다시 잠에 빠져들고 고개를 흔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다. 오웬이 떠난 후 나는 충분히 잤다. 나는 같은 오래된 공룡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하품을 하고 내 꼬리를 흔들며 숲으로 들어간다. 패닉에 빠진 공룡들이 있는 들판을 남겼다.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다시 자리를 잡는 사람들. 매일 같은 얼굴을 보는 것은 모든 신선함을 없애버렸다. 내가 보이는 순간 흩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공룡들과 비교할 때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즉 게스트존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호랑이 같은 두뇌를 가진 나를 즐겁게 해줄 훨씬 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내 코만으로도 쥬라기 월드의 대부분을 탐색할 수 있다. 인간의 냄새가 가득한 바다를 필터링하며 나는 유년기와 성체 전 단계 초식동물의 무리를 감지한다. 광학 위장이 작동했다. 나는 인간이나 카메라의 시선을 끌지 않고 전체 지역을 지나간다. 내 유전자에 피트바이퍼 DNA가 엮여 있다. 나는 어떤 열 탐지 시스템에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GPS 추적에 관해서는 나는 전자기 펄스 제어를 오래전에 마스터했다. 내 털을 따라 흐르는 전하의 약간의 조정은 신호를 쉽게 혼란스럽게 하는 국소 자기장을 생성한다. 그 영역은 내 몸에서 10m 이내의 전자기기만 영향을 미치며 그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서 알아냈다는 사실은 통제실 직원들을 장비가 고장났다고 확신하게 만들어 혼란에 빠뜨렸다. 헨리는 한편 조용히 사색하며 모든 일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국 내 추적 임플란트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나는 공원 전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습관은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손님 구역의 모든 경로를 외우고 있다. 나는 주저없이 울타리 사이를 지나가며 열린 울타리 구멍을 찾아 뛰어넘는다. 나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우리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본 적도 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쥐라기 월드의 진정한 베테랑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녀의 몸은 흉터로 덮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각은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다. 전체 쥐라기 월드 이야기에서 헨리가 인간 주인공이라면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스타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올드 그랜마 렉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1988년에 태어났으니 지금 26세에 불과합니다. 공룡에게 그게 나이 많은 건가요? 내가 아는 것은 그녀가 결국 인도미누스 렉스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초반 라운드에서 압도한다는 것이다. 그 거대한 두개골은 강력한 무기지만 그녀의 하드웨어는 따라가지 못한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비열한 수법을 쓴다. 그 기괴하게 긴 팔뚝들. 테리지노사우루스와 팔씨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후에 기가노토사우루스와의 전투.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는데 옛날 여왕이 거의 죽을 뻔한다.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유명인을 따르게 만드는 같은 본능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 여기로 계속 돌아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방문할수록 더 그렇다. 내 마음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에 매우 긴 목록을 생성하기 시작할수록 나는 이상한 생각들이 풀려나고 내 자신의 장점을 상기시킨다. 내 발로 걷는 보폭, 뛰어난 코어 힘. 나는 어떤 수강류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 고양이는 던지기의 달인이다. 그리고 테로포드와 같은 상체가 무거운 상대를 위해 그들은 사실상 던져지도록 만들어졌다. 땅에 닿는 순간 호랑이가 이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방문 후에도 내가 취하는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번 나를 발견했는데 다행히도 거의 자정이었고 주변에 손님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위장을 벗어던졌고 우리는 싸움을 시작했다. 결과는 내가 이겼다. 당연히. 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서 호랑이발 콤보를 쏟아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 솔직히 그 짧은 팔로는 그녀가 스콜피오렉스보다 덜 위협적이다. 그녀가 매번 돌진할 때마다 내가 본 것은 나에게 선물처럼 날아오는 거대한 해골뿐이었다. 충분한 수업을 듣고 나서 렉스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 2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상한 작은 생물은 그녀와 크기가 같다. 그리고 그녀를 원초적인 힘으로 짓누른다. 그래도 그녀는 내가 실제로 그녀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재미로 쿡쿡 찌르는 새끼곰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녀를 괴롭히러 갈 때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할 뿐이다. 젠틀 자이언트 애완동물 농장에서 나는 군중을 멀리한다. 근처의 나무를 몇 번의 간단한 점프로 올라간다. 모든 것을 위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야기가 전개될 준비가 된 두 형제의 주요 인물인 잭과 그레이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레이는 발끝으로 서 있으며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다. 트리케라톱스와 오르니토미스트랄이
우리 안을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사방에서 공룡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잭은 지루하게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다. 곧 에너지가 넘치는 그레이가 마지못해 저항하는 잭을 끌고 간다. 티라노사우루스 우리로 가는 길. 두 소녀는 아래에서 먹이를 주고 있는 렉스를 매료된 듯 바라보고 있다. 13.8m에 달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맞서서 작은 염소는 기회가 없다.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 속도가 충분할지도 모른다. 티렉스를 따돌리기 위해. 하지만 그 다리는 묶여있다. 렉스가 나무선을 넘어와서 염소를 한 번에 깨물어 삼켜버린다. 유리 뒤에 군중이 숨을 죽이고 외치는 소리로 터져나온다. 형의 시선이 그 광경으로 쏠린다. 잔인한 전신은 이 두 10대에게 전혀 무섭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혈관을 통해 아드레날린을 쏘아보낸다. 하지만 그때 그레이는 여전히 흥분으로 가득 차서 유리 너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렉스 뒤에 있는 이상한 왜곡이다. 움직이는 투명한 공기의 조각.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흰색과 보라색의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포착한다. 하지만 그가 눈을 깜박이고 다시 바라보면 사라져 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셨어요? 뭐가요? 잭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내려놓고 형의 말을 듣는다. 렉스 뒤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그것이 색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불가능해.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설령 카멜레온이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공황입니다. 렉스가 그녀와 함께 다른 어떤 생명체도 그 안에 두게 할 것 같나요? 형의 논리에 직면한 그레이는 마지못해 그 생각을 묻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이 실제였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아마도 정점 포식자일 수 있습니다. 아래 풀밭에서 구슬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 내 발이 가려워지기 시작한다. 모든 고양이들이 공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걸까? 광학 위장 및 여력제 활성화. 나는 공룡떼 사이를 걱정 없이 거닐고 있다. 내가 한층보다 더 높이 서 있다면 주변의 어떤 공룡의 목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브라키오사우루스조차도 그 거대한 크기로 유명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점프하는 목표일 뿐이다. 지금 당장 내가 완전히 일어선다면 나는 트리케라톱스를 땅에 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위로 늘리면 아파토사우루스의 목에 닿을 수 있다. 지금 가진 몸으로는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 이 순간 인도미누스 렉스와 맞닥뜨린다 해도 나는 움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평화주의자이며 순수한 게으름 때문에 재미가 아니면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포효가 터져 나오고 온 들판이 혼란에 빠진다. 모든 공룡들은 귀에 들리는 죽음의 종소리 같은 포효를 듣는다. 돌진 중인 두 형제는 잠시 멍해진다. 그들은 호랑이의 포효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주위의 패닉의 규모로 판단할 때 그것은 엄청난 무언가여야 한다. 잠깐, 그건 맞지 않아? 브리핑에서는 이 구역이 초식동물만 있다고 했어. 육식동물은 어디서 온 거지? 하지만 대답은 그들이 생각을 마치기 전에 도착한다.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생물. 그레이는 자이로스피어 안에 봉인된 채로 그 생물의 허벅지를 달려서 닿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형인 잭은 이미 필사적으로 조종장치를 조작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30cm가 넘는 송곳니는 이 생물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디오에서 말했습니다. 유리는 총알을 막을 수 있지만 잭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주장을 시험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 혼잡 속에서 그들이 방향을 틀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공룡이 그들에게 부딪힙니다. 트리케라톱스가 머리를 망치처럼 사용하든지 간에 움직이는 벽처럼 보이는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심지어 꼬리의 가시를 휘두르는 스테고사우루스가 있는 상황에서 구체는 모든 방향으로 부딪히고 회전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엉덩이를 내리고 똑바로 앉아 마치 선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자랑스러운 고양이처럼 전체 장면을 감상한다. 나는 좋은 쇼를 좋아한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두 아이와 함께 진행되는 동안 클레어의 초대를 받은 후 그녀는 이미 인도미누스 렉스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는 유리벽을 가르는 거대한 균열을 응시하며 차가운 불안감이 가득 차오른다. 또 다른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로 이번 것은 공룡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혼합된 것입니다. 내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나의 지능과 차분한 성격이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오웬은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에 대해 완전히 경계를 유지한다. 특히 그의 친구 데이비스가 시카고로 떠나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내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극적인 성격 변화도 없고 걱정할 만한 것도 없으니 그들은 점차 걱정을 내려놓게 된다. 내 전체 유전자 지도를 추적하는 작업. 점점 덜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나는 현재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 이유 없이 붐비는 손님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한 나는 공원 전체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오웬이 유리에 긁힌 자국을 연구하는 동안 그의 시야의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발톱 자국이 게이트를 긁어올리며 표면을 따라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 그 광경은 그에게 한 줄기 오한을 느끼게 한다. 나는 결코 이유 없이 공격한 적이 없다. 내가 우리에서 탈출한 유일한 때는 배가 고팠을 때였고 그때 나는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또다시 죽였다. 단지 또 다른 이상한 생물이 먼저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영상을 나중에 보았다. 시작할 때 나는 그것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순전히 방어적인 태세로 내 발톱 타격을 사용하여 막고 있었다. 그 생물이 계속해서 공격을 반복할 때만 드디어 인내심을 잃고 한 번에 끝내버린 건가?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지켜보며 진정한 고양이, 절대적인 왕, 자연의 최고의 사냥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를 매복 포식자로 상상하며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모습으로 생각한다. 오웬은 한 번 클립을 보았다. 완전히 성장한 벵골 호랑이가 500kg의 물소가 곧바로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느긋하게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 대자연에서 큰 고양이의 지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상한 공룡과의 이전 사건 때문에 오웬은 이 새로운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를 절대적으로 조심스럽게 대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한 후 오웬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모니터링 룸에 계속 남아있다.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생물이 정말로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작업자들을 내부 점검을 위해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발톱 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 모든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열감지 시스템은 전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경고를 무시한 두 사람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본 그들은 울타리 안에 숨어있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발견했다. 오웬은 그 생물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며 그 후 한 작업자를 붙잡아 찢어버린다. 죽음에 직면한 비만한 작업자는 실제로 문을 연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그 단 하나의 틈을 통해 자유로 나아가며 나와는 달리 그 몸에는 부드러운 뼈가 없다. 그 순간 도살이 시작된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모니터링 룸을 떠나지 않았던 오웬만이 살아남는다. 클레어는 울타리를 향해 운전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는 유리의 저렴한 품질에 대해 불평하는 데 바빴다. 제조업체들은 이 유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탄 유리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라. 몇 번의 천으로 닦았더니 벌써 금이 갔다. 솔직히 나는 동쪽의 공급업체들을 찾아봐야겠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잔인함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클레어는 점점 더 나의 부드러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 내 발톱 하나로 픽업 트럭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똑똑하다. 그 안에 있는 생물처럼 하루 종일 문제를 일으키며 자유로워지는 순간 학살을 외치는 징후에 찬 눈으로, 그리고 제어실에서 그녀의 이어피스를 통해 당황한 외침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불길한 기분이 그녀를 감싼다. 도와줘! 도와줘! 우리를 꺼내줘! 도와줘! 두 어린 목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진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기. 이것이 호랑이의 소행임이 분명해진다. 나는 이미 일을 시작했어. 입을 크게 벌리고 자이로스피어를 꽉 잡아 4m가 넘는 높이와 8m가 넘는 길이, 성인보다 키가 더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 그 작은 유리구슬을 짚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완전히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영화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었다. 그 물체가 실제로 견딜 수 있을까? 인도미누스 렉스의 발톱 하나도 막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빨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가 그것을 물어뜯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내가 사용할 힘의 양을 결정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는 계속 굴러가며 탈출하려고 한다. 나는 내 꼬리로 그것을 쳐서 회전하게 만든다. 그때 완벽한 타이밍에 나는 한 발로 하늘로 쳐올린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며 소용돌이치듯 날아간다. 내려올 때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고 척추를 낮추며 엉덩이를 초승달처럼 높이 들어올린다. 떨어지는 구체가 내 등 위에 새로운 활주로를 찾고 그것이 내 꼬리 쪽으로 굴러내려가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리기 위해 우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잭과 그레이는 안에 봉인되어 매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그들의 안전벨트는 단단히 잠겨 있어서 그들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회전놀이기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 철저히 일방적인 캐치게임의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 몸 전체가 경직된다. 나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 여유가 있다. 깨끗이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다음 내 꼬리를 휘둘러 숲속으로 사라진다. 순간에 켜진다. 조형제는 공기를 삼키며 호랑이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잭은 뒤틀리는 위장을 무시한다. 그리고 즉시 조작 장치를 돌려 구체를 최대 속도로 밀어붙인다. 그는 호랑이가 어디로 갔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는 당황하여 숲 울타리의 틈을 통해 곧장 나아간다. 그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는 마침내 멈춘다. 두 사람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보라, 앙킬로사우루스, 네 마리다. 잭은 약간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여전히 불안한 배를 문지른다. 그의 형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앞에 있는 네 개의 거대한 형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전에 곤돌라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다려. 5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절대 안 돼. 단지 4개야. 봐. 하나, 둘, 셋, 넷. 형이 세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레이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그들 앞에 있는 유리잔을 가리킨다. 그 안에는 5번째 거대한 공룡의 머리가 비춰져 있다. 나는 죽어라 전속력으로 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온다. 그것은 공룡의 울음소리가 아니다. 내가 이전에 들어본 어떤 동물의 소리도 아니다. 솔직히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만약 내가 그것을 묘사해야 한다면 유리 위를 끌며 회전하는 옷걸이를 상상해보라.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들으면 내 피가 타기 시작한다. 어딘가에서 내 혈통 깊숙한 곳에서 오는 호출처럼. 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의 알아들을 수 있다. 나는 깨어났다. 이제 와라. 나는 심지어 깨어났다는 무슨 뜻인가요? 자, 이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가져오길 원하나요? 전력 질주로 밀어붙이기. 나는 누블라르 섬의 동쪽 끝에 도착하여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로 치솟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거기 뛰어들 방법은 절대 없어. 나는 조심스러운 포효를 내질렀다.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들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귀로 그것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고 마치 내 털을 통해 그것을 감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리는 주파수로 측정됩니다. 인간의 귀는 좁은 범위만을 감지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그 아래는 인프라사운드입니다. 호랑이가 그 스펙트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식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룡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들 중 누구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아. 이는 신호가 어떤 주파수에 있든지 오직 나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헨리가 비밀리에 나에게 형제를 주었나?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른 거대한 호랑이의 이미지를 내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물학적으로 저는 겨우 2살입니다. 권력 가장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모든 것이 단지 내 상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흥분은 다시 고요함으로 사라진다. 대답이 오지 않자 나는 큰 머리를 숙이고 돌아선다. 내가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무게를 지고 있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나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호랑이? 어떤 호랑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지?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 나는 이미 하나를 죽였고 아마도 내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내가 처음 스콜피오스 렉스를 만났을 때 나는 즉시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종류였고 그것이 단순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내 인간 영혼이 이 몸에 가져다주는 낙관성과 명료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매우 어두운 곳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때 숲에서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포효가 터져 나온다. 내 귀가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내가 방금 달려온 방향에서 오는 것 같고 이 소리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원시적인 공룡의 포효이다. 육식동물의 뚜렷한 으르렁거림. 방금 함께 놀았던 두 소년이 생각납니다. 타임라인을 거슬러 달려가면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에 따라 나는 점차 속도를 높인다. 우리는 둘 다 유전자 융합 하이브리드다. 왜 나 자신을 소개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것이 음식 사슬에서의 위치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도살하는 부분을 편리하게 간과했다. 내 관점에서 그런 행동은 단지 그것이 구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무언가가 복종하도록 구타당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더 큰 폭력이다. 생물의 기괴한 외모와 잔인한 사냥 스타일은 나와 전혀 다르다. 탈출 중에 자이로스피어는 안키로사우루스의 꼬리방망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나무줄기에 깊숙이 끼어 완전히 갇혔다. 그들이 기어 나올 때쯤 그 무서운 생물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그 날카로운 발톱이 천천히 유리를 뚫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제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광 가이드가 완전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다. 방탄. 하나의 공룡 발톱도 막지 못하고 인도미누스 렉스가 손으로 찌르는 것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바로 물어버린다. 그 두개골은 거의 2m 길이입니다. 120도 이상 열리며 죽음의 포옹처럼 굴을 꽉 잡아당긴다. 치매가 급증마다 구체는 내주기 시작하고 표면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잭과 그레이는 즉시 벨트를 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인도미누스 렉스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파손된 구체를 내뱉는다. 이 두 작은 인간을 바라보면 한때 그것을 감금했던 수호자들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긴 턱이 미소를 닮은 형태로 휘어져 있다. 그때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흰색 형체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 생물과 두 소년 사이에 서 있다. 모두가 얼어붙는다. 형제들과 인도미누스 렉스가 마찬가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잭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실제로 그들을 구하러 왔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단순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털이 많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학살의 이유는 간단하다. 식품 사슬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죽이고 있으며 자신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각 생물에 대해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참극이 끝난 후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한 대략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몸은 얼마나 큰가? 그 입에는 몇 개의 이가 있는가? 그 발톱은 얼마나 긴가? 이제 그 앞에 있는 하얀 생물, 그 송곳니 4개가 보이며 그것들은 심지어 자신의 송곳니보다도 길어 보이고 거의 발톱과 맞먹는다. 그리고 네 발로 웅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것이 뚫고 지나가고 있는 문의 공룡들과는 다르다. 이것은 절대 그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전체 몸 길이는 약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숨결 속에서 그것은 냄새를 맡습니다. 이 생물에서 방출되는 살기의 아우라를. 인도미누스 렉스는 나에게서 방출되는 전투 의지를 느낄 수 있지만 방금 자행한 광난 이후에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먹이 사슬의 가장 위쪽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 상대는 그것이 진정으로 1위인지 결정할 상대입니다. 주저없이 내가 나타나는 순간 인도미누스 렉스가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펼치고 돌진한다. 인사도 없이 공격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짜증이 난다. 왜 벨로시랩터와 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에게는 곧바로 공격해오는 걸까? 기본적인 동물 행동이 아닌가요?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는 두 개의 동급 최상위 포식자. 자세와 표현, 그들의 힘을 자랑하다. 상대방이 물러나도록 시도하는 건가? 그것은 사실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한 자들 간의 싸움은 거의 항상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부상을 남기고 끝난다. 그리고 내가 다치면 어떻게 사냥을 해야 하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최상위 포식자이다. 내가 너무 다가가기 쉬워 보이나? 그 생각은 내가 협상에 가졌던 어떤 관심도 끊어버린다. 싸움을 원한다면 싸움을 하게 된다. 그것은 누가 책임자인지를 배운다. 다시 말하겠다. 나는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포효하라. 나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완전히 삼키는 포효를 내지른다. 그리고 나는 요금을 청구한다. 그것이 턱을 벌리고 머리를 숙인 채로
나를 향해 통을 씻어내고 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몸에 모든 털이 곤두선다. 나는 이전 생에서 괴물 팬이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생물의 사양은 기억에 새겨져 있다. 높이 5.5m, 길이 15.9m, 무게 15톤. 이것은 심지어 완전히 자라지도 않았나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정점에 도달하면 6.7m 높이와 16.9m 길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최근에 수정된 것 같으며 측정값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최대 중량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몸 길이는 13.45m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 말하자면 4.2m 높이, 8.1m 길이입니다. 4.6m 길이의 꼬리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완전히 내 입장을 고수한다. 그리고 심지어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내 정확한 체중은? 하지만 지금 당장 나와 인도미누스 렉스 사이에는 의문이 없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계층의 정점 포식자입니다.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정 코어가 내 안에 나타난 이후로 나는 내 힘이 바닥에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매일 절대적인 용량까지 먹는다. 그렇게 하면 따뜻한 기운이 결정의 중심으로 곧장 흐르게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트리케라톱스를 탈출하고 사냥했던 사건 이후에 주라기 월드가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고기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매일 최소 5톤의 음식을 소비합니다. 그런 종류의 공급으로 나는 스스로를 채울 수 있고 여전히 결정 코어로 흐르는 이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크리스탈 코어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것은 혹처럼 생긴 것인가? 나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보려고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괜찮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치에 맞는 것 같다. 핵심은 내 이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왜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밖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그 작은 발견은 오웬과 직원들에게 꽤 큰 충격을 주었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끊임없는 정통 공격을 처리하면서 왼발 오른발로 나는 그것을 수월하게 가지고 놀았다.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헬리콥터가 한 발도 제대로 쏘지 못할 만큼 민첩하고 처음 맞은 탄환조차도 거의 흠집 하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공격 패턴이 일반적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동일합니다. 모든 한 입을 위한 돌진은 나는 쉽게 쳐내버린다. 쾅!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하자 나는 더 많은 힘을 주기 시작한다. 몸 전체를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며 보낸다. 그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반격하기 위해 회전을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효과가 없다. 타격을 성공시키고 큰 스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선다. 이 싸움은 나에게 더 놀이터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디선가 호랑이가 자신의 크기의 4배에 해당하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대결을 보면서 호랑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두 형제에게는 아마도 강렬하게 보일 것이다. 광란의 앞뒤로 인도미누스 렉스가 물어보려고 덤벼들고 있다. 각각 하나하나 쳐내었다. 내가 꼬리를 피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결국 자신의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천천히 물러난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다. 그것은 앞다리로 내 공격을 막으려 했다. 그 기괴하게 긴 팔은 일반적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비교할 때 인상적이지만 내 4개의 강력한 다리와 비교하면 거의 웃기게 보이고 내 머리 전체보다 긴 그 길쭉한 두개골. 그것은 바로 그 가느다란 작은 발톱들이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긴 꼬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균형을 잃고 발사했다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런 다음 돌아서서 나를 넘어뜨려. 하지만 매번 그 움직임을 설정합니다. 나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마에 2번 더 세게 때린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인도미누스 렉스가 뒤로 비틀거린다. 또 다른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다. 이 충돌의 시작부터 모든 방향으로 엄청난 힘이 방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고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 마른 가지처럼 부러지는 두꺼운 줄기. 각 부러짐의 소리는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날카롭다. 또 다른 야생의 꼬리 휘두르기가 빗나갔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꼬리가 근처의 참나무에 부딪힌다. 캐노피가 폭발하고 잎과 가지가 찢겨나가며 무성한 왕관이 파편의 폭풍으로 조각나버린다.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2발을 땅에 세게 내리칩니다. 발을 다시 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지구는 충격으로 흔들리고 흙이 날아가며 바위가 부서지지만 그것이 안정되기 전에 나는 이미 그 위에 올라타서 그 몸을 땅에 내리칩니다. 우리가 구르고 뒤엉키면서 우리의 길에 있는 모든 꽃과 관목이 납작하게 눌린다. 한때 완벽한 그림 같은 숲이 순식간에 잔해로 변해버린다.
짧은 대화 몇 번 후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감을 잡게 된다. 그리고 항상 가장 강한 존재로 익숙했던 인도미누스 렉스는 분명히 밀리고 있다. 나는 아직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도미누스 렉스가 숨을 헐떡이며 거의 6m 높이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등에 가시가 똑바로 서 있고 뒤쪽 엉덩이는 단단히 감겨 있으며 거대한 턱이 갈라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절망적인 허세처럼 보입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는 시끄러운 허세. 내 강력한 뒷다리를 사용하여 내 몸통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두 발로 일어선다. 순식간에 내 키가 2배가 된다. 어떤 키에 이점이 있더라도 인도미누스 렉스는 단 1초 만에 사라진다. 허세가 무너진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천천히 비로 물러나며 나를 올려다본다. 나는 그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비교의 순간. 그것은 내 송곳니를 보았고 그것은 자신의 송곳니보다 훨씬 길며 목을 찢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위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정글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다시 내 발로 내려간다. 나는 쫓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것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내가 친구가 되자고 해야 하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의 피에 굶주린 본성?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호의의 잔여물을 죽였다. 친구를 사귀고자 했던 어떤 관심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한 경외감만 남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배당하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보면서 위협을 하며 짖고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그레이의 시선은 그의 앞에 서 있는 장엄한 호랑이에 고정된다. 그의 눈은 순수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보라색 무늬와 함께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털은 털을 지켜본다. 전설에서 바로 걸어 나온 신성한 짐승처럼 보인다. 나이가 많은 잭은 다르게 본다. 그에게는 2마리의 정점 포식자가 지배권 싸움을 끝내고 이제 막 자리를 잡은 것이며 그들의 상황은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거대한 백호는 그들을 한번 쳐다보기도 전에 돌아서서 열린 들판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렸고 두 형제는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어리둥절해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까 나는 그들을 쫓아다니기만 했다. 그들의 차량이 공이었고 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나는 인도미누스 렉스의 학살에서 흘러나온 강한 피냄새를 맡고 내 배가 고프다. 간단히 한 입 먹는 게 좋겠다. 위협이 사라지자 두 형제는 안전하게 우리 지역으로 돌아가 리유나이트한다. 클레어와 오웬이 그들을 찾으러 왔다. 길 위에 거대한 흰 호랑이가 있었다. 그는 우리를 고양이 장난감처럼 사용했지만 우리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공룡을 이겼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공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팔과 티렉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클레어와 오웬은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교환한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한다. 나는 밖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을 만났고 내 장난기 가득한 본능이 발동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우연히 그들을 인도미누스 렉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다. 두 성인은 그것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숲을 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유리공을 발견하고 어떤 고양이처럼 즉시 매를 댄다. 결국 오웬이 나의 보호자로 있었던 시절 동안 그는 매일 내가 공으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너무 커지고 공이 너무 작아질 때까지. 결국 나는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공을 따라갑니다.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타나 두 소년을 겨냥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나서는 상황이다. 싸움이 끝난 후 나는 추격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돌보려고 남아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떠났다.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나의 부드럽고 게으른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때 인도미누스 렉스를 처치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무적이 아닙니다. 로리를 찾아서 여기로 데려와. 나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자 그들은 헤어졌다. 인도미누스 렉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들은 움직여야 한다. 한편 인간들은 그들의 쪽에서 허둥대고 있다. 나는 기쁘게도
쓰러진 공룡의 잔치 속에서 일하고 있다. 내 엉망이 아니니 내 문제도 아니다. 그냥 먹는 게 좋겠다. 그러나 들판에 퍼져 있는 참상을 살펴보았다. 나는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인도미누스 렉스는 너무 지나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죽였다. 모든 종에서 수십 마리. 이것은 식품사슬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냥 죽이는 것만을 위한 살인이다. 하지만 그건 내 걱정이 아니다. 다시 먹는 것으로 돌아가자. 나는 아파토사우루스의 깨끗이 치워진 잔해를 내던진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아갔다. 내 뒤에는 7 또는 8구의 시체가 남아있었다. 오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왜일까? 아니요, 배고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면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느낀다. 내 안을 흐르는 따뜻한 기운,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에 수정 같은 해고로 쏟아진다. 이것이 흡수해야 할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뼈를 깨끗이 벗겨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다음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나눠 가질 것이 충분하니 철저할 필요가 없다. 식사 도중에 로터블레이드 소리가 들린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간다. 방금 인도미누스 렉스와 싸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 잠깐, 방금 생각났어. 영화에서 대담하고 무모했던 것은 사이먼이었어. 그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직접 사냥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탔다. 프테라노돈 3장에 충돌했다. 일군의 프테라노돈을 풀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간접적으로 주라기 월드의 폐쇄로 이어졌다. 그것이 인수든 아니든 내 평화로운 삶의 끝을 의미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길고 힘찬 포효를 내질렀다. 헬리콥터 위에서 사이먼은 아래 땅에 있는 하얀 형체를 발견한다. 그를 향해 포효하는 나를 바라보며 사이먼은 본능적으로 내가 인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기쁜 손짓으로 인사한다. 숲을 향해 곧장 날아가 그는 그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킨 생물을 처치할 것이다. 그는 동시에 장착된 게틀링건을 완전히 자신감 있게 바라본다. 어떤 탄소 기반 생명체도 현대 무기의 화력에 맞설 수 없다. 내 뛰어난 시력으로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한다. 100m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이먼, 그의 얼굴에 있는 미소. 그것은 사실상 외치고 있다. 질 수 없다. 왜 아무도 듣지 않을까요? 당신은 억만장자입니다. 왜 당신이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건가요? 나는 남은 식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달려들다. 나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먼저 만나야 한다. 가능하다면 내리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서 쌓아온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헬리콥터는 지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빠르다. 몇 분 안에 사이먼은 인도미누스 렉스 위에서 떠 있으며 게틀링건은 이미 회전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의 포수의 조준을 지켜보며 사이먼은 욕을 하고 직접 조종을 하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몇 번 맞았지만 그 후에는 계속 빗나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헬리콥터를 더 가까이 밀어붙인다. 차수에게 더 깨끗한 각도를 주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추격이 전개되면서 나무들 사이에서 하얀 형체가 튀어나와 도망치는 인도미누스 렉스를 향해 곧장 날아간다. 나다. 이번에는 장난칠 기분이 아니다. 내가 게트린 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그들이 접촉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미리 앞서 나가서 그것의 탈출 경로에 정확히 위치를 잡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호랑이의 방식으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인도미누스 렉스가 앞에 나무들 사이에서 형체를 드러낸다. 간격이 100m 이하로 좁혀지면 나는 발사. 마치 포신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내 폭발적인 속도의 모든 요소가 완전히 드러났다. 나는 이미 광학 위장과 열 억제를 활성화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위치시켰다. 모든 것이 이 완벽한 순간을 위해. 인도미누스는 위의 헬리콥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발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조차 너무 무겁고 너무 빨랐다. 이미 너무 늦었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멈출 수 없어 내 타격 구역으로 곧장 달려왔다.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나는 목표를 조준하고 두꺼운 목을 향해 턱을 닫았다. 내 전력으로 전력 질주를 하며 그것을 땅에 던진다. 그 긴팔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내려가는 순간 나는 즉시 자세를 바꾼다. 내 몸 전체가 뒤로 감기고 잠겼다. 턱이 취약한 목에 단단히 물려 있어 마치 친밀한 포옹처럼. 즉시 사이먼은 아래에 거대한 흰색 형태를 발견하고 그의 승무원들에게 사격을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것이 그의 보물이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손실처리다. 하지만 주라기 월드의 다음 큰 매력은 고대 생물 대 공룡. 이제 그건 쇼입니다. 말하자면
비교를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이브리드 창작물들을 나란히. 내 부드러움에 비춰보면 인도미누스 렉스는 완전한 재앙처럼 보이고, 이는 오히려 내가 더욱 완벽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지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 사소한 결점이 하나 있지만 나는 많이 먹는다. 하지만 그 세 가지 특성에 비하면 음식 비용은 언급할 가치가 거의 없다. 목에 감긴 소나기가 더욱 조여오고, 공기가 이미 사치가 되어버린 인도미누스 렉스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양쪽 발톱이 내 어깨를 긁고 있다. 모든 것을 다해 다리를 차고 있다. 죽음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내가 타격을 가한 순간부터 모든 형태의 저항은 이미 고려되었다. 이 위치에서 인도미누스 렉스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자신의 줄어드는 힘만 소모할 뿐이다. 문어의 촉수처럼 나를 감쌀 수 없다면. 하지만 그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팔이 충분히 길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앞발을 그 머리와 몸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결국 공룡의 핵심 힘은 현대 포유류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유명하게 민첩하고 지배적인 렉스조차도 이 규칙을 깨뜨릴 수 없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티라노사우루스와는 달리 나는 그것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정중하게 기다릴 생각이 없다. 나는 계속 힘을 주며 내 아래에서 생명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정적. 인도미누스 렉스가 움직임을 멈춘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조금만 힘을 빼고 그 다음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 날카로운 부서지는 소리. 나는 그것의 목을 완전히 베어낸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한다. 나는 그것이 죽은 척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므로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다. 사이먼과 그의 승무원 위에 아래의 전투가 마침내 끝에 이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 믿을 수 없는 싸움, 아니 그 믿을 수 없는 사냥은 그들의 턱을 바닥에 남겨둡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나타난 순간부터 아주 끝까지. 총 3분 이내. 그 3분 동안 나는 고양이 포식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괴물 인도미누스 렉스가 자신의 크기와 비슷한 것에 그렇게 빨리 쓰러졌다. 그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오웬은 이미 모니터링 센터에서 클레어와 함께 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는 진심으로 내가 인도미누스 렉스의 잔인함과 성격이 일치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 거대한 것이 있고 그것이 섬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궤적에 따라 그것은 백호의 위치로 곧장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화면에서 깜빡이는 이상한 빨간 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한다. 이 시간에 착륙할 비행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헬리콥터인가요? 뭔가 우리 위를 지나갔어요. 뭔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사이먼은 보고서를 받지만 지금은 편안하다.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다. 그는 공룡 손실에 마음이 아프지만 유전자 샘플이 온전하다면 모든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가 필요한 것은 나를 집으로 다시 유도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뭔가 우리를 지나쳤어요. 무언가 우리 위에서 잘못되었다. 사이먼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때 그는 그것을 보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을 느낀다. 거대한 돌풍이 하늘을 가로질러 불어닥치며 두꺼운 구름덩어리를 순식간에 흩어버린다. 거대한 검은 실루엣을 드러내며 날개를 칠 때마다 사이먼의 헬리콥터는 15m가 넘습니다. 허리케인에 휘말린 작은 보트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그게 뭐야? 인간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거대한 실루엣이 아래의 하얀 거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여전히 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아래로 잠수합니다. 사이먼은 전속력으로 가더라도 반응이 너무 늦다. 생물의 날개가 잘리고 꼬리 로터가 있다. 헬리콥터가 통제를 잃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사이먼의 운명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지금 내가 쥐라기 월드 영화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된 세트로